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랜만에 녹화를 합니다. 좀 휴가를 길게 다녀왔습니다. 여름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조금 녹화분만 쭉 틀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은 음량응상대론입니다. 음량응상대론. 이 PPT는 좀 옛날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반드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금 저의 느낌이 중요하니까요. 글은 보실 분은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음량응상대론. 음과 양이 응하다, 대응하다, 상, 세상의 만상에 그거를 크게 논한 편이다. 양이라는 얘기는 그 음량응상대론 첫 구절에 이제 나옵니다. 음양이란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사물에 대응하는 거예요. 사물. 실제 물건일 수도 있고, 하늘과 땅처럼 보이지, 무형일 수도 있고 유형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망라하는 그런 대론입니다. 그래서 이 편이 실제로 굉장히 길어요. 차근차근히 해나가겠습니다. 자, 황제왈. 음양자는 천지지 도야우, 만물지 강기며 변하지 부모요, 생살지 본시며 신명지 부야니 치병의 필구오 본이라. 고로 적양위 천이요 적음위 지라. 음정양조하고 양생응장하며 양살 양쇠 둘 다 됩니다. 양살 양쇠 응장하고 양화기하며 음성형이니라. 황제가 묻습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이게 전부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양은 하늘과 땅의 길이고, 여기에서 길이라는 뜻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본받아서, 그거를 본받아서 그 사유체계를 하늘을 양이라고 하고 땅을 음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음양이라고 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이건 우리 감각으로 느끼는 거죠. 감각으로. 시각, 청각, 이런 거, 촉각, 이런 거와 함께 변화되는 거를 우리 사유로서 감각할 수 있습니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늘과 같은 그런 이미지는 양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땅과 같은 이미지, 뭔가 가만히 있고, 만물을 길러내고, 이런 촉촉하고 부드러운 이 땅의 이미지를 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늘과 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그 이미지대로 음과 양을 규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강기다. 하늘이라고 하는 게 하나로 딱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가볍다. 그걸로 말이 안 되죠? 하늘은 새가 난다. 그것만으로 하늘은 부족합니다. 하늘은 공기가 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땅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땅에는 물이 있다. 땅에는 금속이 있다. 땅에는 돌이 있다. 등등부터 시작해서, 그런 아주 단순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많은 내용, 시간에 따라 꽃이 피고 나무가 무성해지고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내포하기 때문에 만물의 강기라고 하는 거는, 그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물 던지는 거 보셨죠?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별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사람 여기를 탁 잡고 쫙 펼쳐서 쫙 하는 게 펼쳐집니다. 여기 돌 같은 게 다 추가 달려 있고요. 추가 딱 달려 있고 여기에 시줄 날줄을 감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 감싸는 쥐어 잡을 수 있는 딱 그 기준되는 기준 그물이라는 겁니다. 변화의 부모다. 우리 이 자연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입니다. 하늘도 또한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변화하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고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고 하루 과정에서도 자다가 일어났다가 활동하다가 쉬었다가 잠들다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새싹이 턱 튀어나왔는데 이게 무럭무럭 커가지고 울창해졌다가 여기에서 이제 서서히 시들어가가지고 죽게 되는 이런 변화의 기준이 결국 음양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을 가지고 이미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언어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음양이라고 하는 말로써 이미지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시기 효요, 뭐 때려라, 뭐 밥 먹어라, 전부 거시기잖아요. 거시기 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음양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큰 이제 단어가 세분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고 죽는 것도 또 천지의 모습 중 변화의 모습 중 하나죠. 그래서 이것도 음양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 변화 속에는 음양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양, 딱 세분화될 것 같지만 그 묘한 이 변화가 합니다.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누가 이런 조화를 부리는지 모르지만 참 신묘한 신명이 있는 그런 느낌이 많죠. 들어요. 마치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산신령이 있는 것 같고 뭔가를 이 우주를 주재하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먼 느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게 나오죠. 저는 종교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경에서는 신명의 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병은 필구 본이라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데 반드시 그 근본에서 구하라. 어디? 음양. 이 환자의 변화, 자연의 변화, 이런 것들을 내가 체득해가지고 환자의 어떤 병의 변화상에서 음양이라는 이미지로 함축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이거를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 기침을 한다, 소화가 안 된다 그런 거를 벗어나가지고 이거를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변화상을 간단 명료하게 이미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해석해내는 겁니다.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이 복잡한 내용들을 결국에 함축해내어서 어디에 문제 있는가를 딱 요약하는 거. 그러려면 이 단순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재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양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음양, 낮은 양이요, 밤은 음이요,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남자는 양이요, 여자는 음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양입니다. 봄은 양이요, 겨울은 음이요. 그래서 남존여비도 단순히 남자는 존대받아야 하고 여자는 비루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양은 좋은 것,
음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왜? 지금까지 쭉 설명했듯이 음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변화상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그리고 그 안에 신명이라는 게 들어있는 신명으로 인해서 이 변화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음이 좋고 음이 싫고 양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음량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단순 대입법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적양위 천이요, 적음위 지라. 양이 쌓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늘은 양이다, 땅은 음이다 했는데, 야, 이 하늘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 땅이라는 건 왜 생겼을까? 요렇게 이제, 반대로 추측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양이라는 게 쌓이고 쌓인 것이 커다란 큰 양인 천을 이루는 거 아닐까? 땅이라는 게 음기, 뭔가 수렴하는 기운에서부터 쌓이다 보면 실제로 뭐가 유형체가 쌓여있는 이 땅이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질이라는 게 음은 좀 정적이죠. 고요하고 정적이고, 양은 조급합니다. 날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이럽니다. 정, 양, 조. 이 양이 이러한 성질이 쌓이니까 하늘이 되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재미난 구절이 나옵니다. 양, 생, 장하고. 양이 생하면 음이 장하고. 양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이에요. 양이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은 커지니까 줄어들죠. 억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경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양이 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양은, 생명체라는 것은 양이든 음이든 절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양과 음이 동시에 가는데 드러나는 면이, 양적인 면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 내면의 이야기. 음이 반드시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양이라는 기운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잘 되는 집안 잘 보십시오. 겉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자기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공을 하지요. 하지만 반드시 내조자가 있습니다. 조력자가. 숨은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게 부인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대중 매체일 수도 있고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런 게 정말 내경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이 자라면서 음도 큰다는 거. 그 다음에 양이 줄어들면 음도 장해진다는 거.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제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의학 실력은 어떻게 느는 겁니까? 마음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 자라는 겁니까? 그렇다. 그때 제가 어떤 희열을 얻었습니다. 그 생각이 탁 문득 들었을 때 제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한의학은 마음의 크기만큼 자랍니까? 그렇다. 마음의 크기는 몸의 크기만큼 자랍니다. 그래서 마음만 강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이 튼튼하고 그거에 따라 더 마음은 커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고 내 혼자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남들과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그게 내가 바로 클 수 있는 법입니다. 남 죽여가지고 잘 되는 꼴은 못 봤습니다. 잠시는 잘 될 수가 있겠죠.
양세 음정. 그래서 양화기하고, 양은 이게 에너지인데 이게 화하면 실제 활동인 기운이 되고요. 음은 어떤 유형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이 되고 땅이 되는 겁니다. 네, 황진해경 음양응상대론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재미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도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